자전거와 컵, 이 두 개의 사물의 공통점이 보이나요? 맞아요. 바로 원이 있다는 것이죠.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지름이라고 하고 원의 테두리를 둘레라고 해요. 이번에는 원의 둘레와 지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경남 수학문화관에는 커다란 원 모양의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는 굴렁쇠 모양으로 생긴 다양한 크기의 손잡이가 달린 원이 있는데요. 어떤 용도일지 궁금하죠? 이 굴렁쇠 모양의 교구로 원의 지름과 둘레를 재볼 거예요. 먼저 준비되어 있는 빨간 테이프로 원의 지름을 재봅시다. 원의 지름은 쉽게 쟀는데 그러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잴 수가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줄게요. 일단 굴렁쇠 가장자리에 맞는 초록색 테이프를 찾아서 원에 감아봐요. 그리고 그 테이프의 길이를 자로 재보세요. 이제 원의 지름과 둘레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원의 둘레를 잰 테이프와 지름을 잰 테이프를 비교해보세요. 테이프 길이를 재보면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을 3번 더하고 거기에 지름의 10분의 1을 더한 만큼, 즉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약 3.1배가 되는 거네요. 이것을 수학에서는 원조율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원의 크기가 다르면 이 비율도 달라질까요? 크기가 다른 굴렁쇠 원으로 똑같이 해보세요. 테이프를 이용해 비율을 재보세요. 굴렁쇠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비율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로도 기록해볼까요?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의 지름과 둘레의 길이를 적어 다음 표를 채워보세요. 이번에는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눠서 각각 표를 만들어 봅니다.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면 계산기로 구해서 표를 완성해보세요. 앞의 활동에서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의 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 값이 거의 같죠?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슷한 값이 나오네요.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면 원의 크기를 계속 바꿔도 비율이 일정한 것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앞의 활동에서 구한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의 값은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를 원조율이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구하면 3.141592의 값이 나오는데 소수점 아래 어느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고 무한히 계속되며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수를 수학자 오일러가 자신의 저서에서 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호를 파이라고 읽어요. 원주는 한문으로 원의 둘레를 뜻하는데 원주율이란 원의 둘레가 원의 지름의 몇 배나 되는지, 즉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 달리 보면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도 원조율을 구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르키메데스는 원의 안쪽에 다각형을 그리고 바깥쪽에도 다각형을 그려서 원의 둘레는 내접 다각형의 둘레보다는 크고 외접 다각형의 둘레보다는 작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원조율을 구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어요.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늘려나가면 원의 둘레와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 96각형까지 생각해서 그 값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원조율의 값과 약 0.0002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대요. 중국에서도 5세기경에 조충지와 그 아들 조원지가 24,576각형을 이용해 원조율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컴퓨터로 소수점 아래 2조 5천자리가 넘는 숫자까지 구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무한소수인 원주율 값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거죠. 컴퓨터의 성능 검사, GPS나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차의 속력이나 주행거리 측정, 인공위성 발사, 행성들이 태양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 등 첨단 우주과학에도 좀 더 정밀한 파이 값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체험은 어떠셨나요? 원주율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보고 그 매력을 느껴보세요.